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을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강 우리 아이 수학 공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선생님이 그 주제에 대한 접근을 우리 두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뇌가 좌뇌와 우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아시죠? 그리고 좌뇌가 무엇을 담당하고 우뇌가 무엇을 담당하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좌뇌와 우뇌의 메커니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좌뇌와 우뇌의 생각하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좌뇌는요, 디지털로 생각을 하고 우뇌는 아날로그로 판단을 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좌뇌는 생각하는 기능이 더 강하고요, 우뇌는 판단을 하는 기능이 더 강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먼저 좌뇌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요. 좌뇌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빠짐없이 착실하게 밟아가면서 생각을 한답니다. 이런 거 우리가 계열적 사고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디지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료만 보시면서 봅시다. 자, 지금 왼쪽부터 하나씩 불이 밝혀지면서 무언가 나타날 거를 알게 돼요. 그러나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디지털 방식은 이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나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아직도 뭔가 잘 모르겠는데 요쯤 되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이 화면이 연상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하나씩 빠짐없이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우리 좌뇌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우뇌는 어떻게 할까요? 우뇌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분보다는요, 전체를 아울러서 한꺼번에 동시에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우뇌가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동시적 사고다 이런 말로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아날로그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고요? 예, 느낌이 벌써 온 분도 있죠. 이제 정도는 이제 확실히 느낌이 왔을 겁니다. 자, 이제 바로 무엇일까요? 이 화면이죠. 우리가 어스름하지만은 이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뇌는 이럴 때 바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좌뇌는 그걸 더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지만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데는 우뇌, 깊이 생각하고 하나하나 사고를 하는 기능은 좌뇌. 이렇게 영역이 좀 다르답니다. 자, 좌뇌와 우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지성의 전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모르게 지식이 아주 많고 무슨 박사님,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연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간단히 본다면 계산적이고 분석적이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이다. 하여튼 이론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기억도 아주 잘합니다. 또 수학이나 과학, 특히 언어 이런 쪽으로 아주 뛰어나고요. 성격 또한 꼼꼼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조절하는 기능을 맡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쓰고 뭐 축구를 하는데도 오른발로 차고 그런다면 아마도 좌뇌형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다음은 감성의 우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감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뭐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을 때 막 하고 열광하는 거, 그런 거 감성이죠. 슬픈 영화를 보면은 눈물이 나고 하는 것도 감성이에요. 자, 이 기능들은 뭐가 있냐면은 공간적이고 직관적, 음악적, 예술적, 뭐 시각적이다 이랬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이미지를 잘 캐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이 우뇌의 장점입니다. 또 우뇌가 발달된 사람들은요, 우뇌가 우리 신체의 왼쪽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이나 어떤 그 음악, 예술 하는 분들한테 아주 우뇌 기능이 중요해요. 많은 그 야구의 투수들이 왼손 투수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축구 선수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왼쪽 발로 차는 왼쪽 키커입니다. 왼발 키커라고 하죠. 그 이유는 신체의 왼쪽을 담당하는 오른쪽 뇌가 공간력과
직관력이 강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에 매우 강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운동선수들한테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주는 것을 뇌량이라고 하는데요. 좌뇌가 기능한 것을 우뇌가 공유하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우뇌가 판단을 한 것을 좌뇌가 검토해 주지 않으면은 역시 우리는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주는 뇌량입니다. 고속도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수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기능을 맡고 있는 부분을 다리 량자를 써서 뇌량이라고 해요. 즉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주는 다리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기 때 처음 태어나면 별로 발달이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 뇌의 기능이 점점 뇌량의 기능이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고 서로 더 가까워서 빨리빨리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즉 비포장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뇌량은 개발하기에 따라서 그냥 비포장도로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고속도로로 건설을 해줄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이 뇌량을 개발하는데요. 주산식 암산이 여하튼 최고입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주산식 암산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답이 이렇게 탁 나오느냐. 자,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은 논리적인 뇌라 했죠. 지성의 뇌인 좌뇌가 담당을 해요. 왼쪽 뇌에서 계산을 다 합니다. 답이 나오죠. 그러나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을, 이미지를 통해서 하게 되죠. 즉 주판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서 그 형상을 기억합니다. 우뇌가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판의 이미지는 감성의 뇌인, 직관의 뇌인이 우뇌가 또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왼쪽 뇌에서 계산을 하고 오른쪽 뇌에서 이미지를 그리고 왼쪽 뇌에서 계산하고 오른쪽 뇌에서 이미지를 그립니다. 이와 같이 주산식 암산을 할 때 좌뇌와 우뇌의 정보를 서로 교환해주는 뇌량이 최대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뇌량을 개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주산식 암산은 좌뇌와 우뇌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량 또한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가지고 IQ도 많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갈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배운 주산식 암산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을 높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주제를 정해봤어요. 하기 싫은 수학 공부, 주산이 해결책이다. 왜냐하면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크게 나누면은 수리 영역과 도형 영역으로 나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리 영역 계산이죠. 우리의 왼쪽 뇌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도형 영역 이미지죠. 우리의 우뇌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전 세계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학과목이기도 하고 어느 세계 어느 나라의 대학도 대학 입학 시험에 수학 과목이 빠지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수학 과목이 좌뇌와 우뇌의 균형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좌뇌, 우뇌가 골고루 잘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요, 좌뇌와 우뇌의 균형 발달에는 뭡니까? 주산식 암산 교육이 최고였었죠. 자, 여기 게다가 주산식 암산을 익힌 아이들은요, 계산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하죠. 그래서 계산에 대한 자신감을 갖죠. 심지어는 뭐 친구들한테 야, 너 이거 써고서 너 이거 해봐. 나보다 빨리 할 수 있어. 뭐 이렇게까지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자랑 삼아서. 이와 같이 계산에 대한 자신감은 계산하는 문제가 많은 수학 공부에 대한 친근감, 흥미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자, 우리가 월드컵 4강을 이끌어낸 히딩크 감독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선수가 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보다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는 선수가 더 잘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공부도. 엄마가 시켜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서 하기 싫은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들보다는 내가 계산에 자신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즐겁게 풀어본 아이,
수학 성적의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하기 싫은 수학 공부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아직 저학년이라면은 먼저 주산 교육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